안녕하세요. 전투태지입니다. 피규어 만드는 방법 11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그 머리카락 결 그걸 다듬기만 했어요. 다듬기만 했고 세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묘사들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. 그 다듬기만 했어요. 어떻게 다듬었냐? 저번에 제가 이제 붓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용하는 붓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거 보이세요? 자, 3호라는 뜻이고요. 요거 이제 회사명이에요. 화홍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. 우리나라 대표적인. 그리고 948 화홍 948 3호 이렇게 있고요.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3호네요. 뭐 사물을 많이 썼어요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 3호로 했고요. 자, 요거는 이제 그때 말했던 유화 세척액이에요. 얘가 이 요 유토의 요 부분을 녹인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스컬피도 녹여요. 그러니까 스컬피에도 쓸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붓을 꺼내 들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걸로 하면은 이건 뭐 일반적인 붓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쓸고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밀어버려요 여기를.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폭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뒤로 갈수록 붓이 이제 힘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?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럴까? 이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축축 처져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청소한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거는 여기를 좀 더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약간 왜냐면은 이런 걸로 해버리면 파버리거든요. 파버리는데 이걸로 하면은 그 손상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본래 형태의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튀어나온 모난 돌이 정맞는다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이제 골라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보고 배웠다든가 인터넷에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라서 다른 것보다 이제 붓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조각이 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. 아주 섬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붓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머릿속에 떠올라요. 원래 자기가 잘 했던 것에서 이렇게 응용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셨다면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온다면은 뭐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겠죠.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제가 이름 잊어버렸다고 한 게 이제 실리콘 붓이라고 그러던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네요. 저는 실리콘 붓이라는 말을 좀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이트는 못 봤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거 실리콘 붓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무튼 저번에 질문하신 분이 이걸로 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그 코멘트의 전문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아무튼 예, 뭐 이렇게 하면 되죠. 네. 처음 해봤어요 오늘. 처음 해봤는데 처음 써봤거든요 이걸로는.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묻혀서 쓴 적은 없고 그냥 약간 다지거나 할 때 썼는데 이거 괜찮네요.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던진 얘기 그런 걸 듣고 또 뭐 생각 없이 하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거 좀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요걸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보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해요. 처음부터 어떤 완결되어 있는 형태의 이거 괜찮네요.
저는 요 용도로는 안 써봤는데, 완결된 형태로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,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어떤 결과가 나의 어떤 결과를 주어질까, 또 뭐 혹은 내가 이번에는 어떤 거를 새롭게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치, 경험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, 뭐 이런 발견의 기쁨,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. 생각 같아서는 빨리빨리 잘 만들고 싶고, 그걸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, 그런 잘 만들려면은 일단 다 해봐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다 해봐야 되니까 이제 다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여러 가지 도구들, 뭐 누구는 이런 방법을 쓴대, 누구는 이런 방법을 쓴대,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로만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듣고 말지 말고, 이 도구 사용법이에요.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뭐 어떤 조형적인 지식 수준도 있겠지만은, 결국에는 이 도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,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. 이 밑에 이거를 받쳐놓은 거는,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판판한 평평한 곳에,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다 놓으면은 이제 이게 뭉개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. 요거는 뭐 다른 수건이 아니고요. 제가 이거를 놓거나 뭐 할 때 하기 위해서 쓴 거고, 레드 퍼티 같은 걸로 이제 제가 한 다음에 수돗물에다 이제 씻어서 닦아내는데요. 나중에 그거 할 때 이제 같은 붉은 계열이니까 더러워진 느낌이 좀 적더라고요. 그래서 막 괜히 하얀 곳에다 했더니 막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붉은 톤이 도는 걸로 수건을 바꿨어요. 수건 같은 거, 수건을 대체할 만한 거 없더라고.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고, 요걸로 해서 이제 요것도 만들었어요. 요거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는데, 이거는 이제 그 레진으로 뽑아가지고 너무 광이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떠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, 요거를 빼니까 요거한테 좀 좋죠. 요렇게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요걸로 해서 만든 거예요. 요거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은 이거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한데, 자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, 여기다가 이제 뭐 요런, 요거 보이시죠? 네, 요렇게 생긴 거, 이거나 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좀 더 얇은 거, 이걸로 이용해서 좀 더 이제 그 깊이감을 더 내기 위해서 좀 더 팔 거예요, 얘로. 그러면 음영이 좀 더 강해지겠죠? 예. 음영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?
음영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임팩트? 글쎄 뭐 시각적인 임팩트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런 거 섀도우 예 섀도우 대비 그림으로 치면 대비죠. 예. 빛과 어둠의 대비가 좀 강한 보이시죠? 이렇게 톤이 변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파낸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데만 이렇게 파세요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뭐 강약 들어가고는 이렇게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파내요. 이렇게 깊이 여기 날카로운 면이 보이시죠? 거기서도 자, 날카롭게 깔끔하게 이렇게 됐죠?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짧은 머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분은 뭐 표현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하는 방식도 좀 작업하는 것도 좀 다르겠지만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단지 이제 머리가 길고 짧고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뭐라 그럴까? 테크닉에 대한 어떤 완급 조절과 차이?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네, 그렇게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고요. 또 말로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아무튼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는 이제 혼자서도 이런 정리들을 해요. 저 혼자 스스로 혼자서 누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하는데 그런 걸 정리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들이 생겨요. 그러면은 그 다짐 안에서 일단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일단은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일단 작업에 들어가겠죠? 그렇다고 하면은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완성도 높은, 그러니까 완성도는 아직 아니고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,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겠죠.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고안해낸 방법을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더욱더 익숙하게 만들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그 부분에 뭐라 그럴까? 기술자? 예, 그 부분에
좀 테크닉이 점점 좋아지면서 저 사람은 되게 특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렇게 하는구나. 근데 뭐 남이 봤었을 때 특이한 거지 자기는 그냥 평범한 거죠. 생긴 거가 다 사람이 다르듯이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의 방법을 훔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. 확실하게. 그리고 뭐 어디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 정도까지만 배우는 거지 그곳에서 배웠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확 모든 게 이제 뭐 다 달라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어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모르면은 1년 안에는 알아져요.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. 어휴, 1년이나 어떻게 참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 해도 1년 가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해도 1년 가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1년 안에 알아지는 거죠. 1년 안에 알아지면은 평생 써먹는 거예요.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. 한 1년? 1년 꾸준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미술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한테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전문가시겠죠. 어떤 부분에서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걸 터득하게 된 경위와 경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여기에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그거죠.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. 이렇게 저는 몇몇 곳을 좀 더 팔 거예요. 몇몇 곳을 좀 더 파서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대비가 좀 더 강한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거는 뭐 밝고 어두움의 차이 그 강약 뭐 그런 거겠지 그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섀도우가 좀 더 강한 그렇죠. 깊이가 생기면 섀도우가 점점 강해지죠. 요런 요 부분에 있는데도 그렇고 좀 더 섀도우가 좀 더 강하게 떨어지게 그림자가 좀 더 강하게 떨어지게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느낌으로 되진 않고 부드러운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판 곳은 티가 나죠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돼버리면은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굉장히 소형의 소장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리스 혹은 로마 시대부터 해서 이제 장군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전쟁에서 우승이란다 이기고 오면은 개선문을 이제 그 건설을 해서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치하한다고 그러죠. 그 공을 치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이제 좀 그 신의 영역이었던 그리스에서 신의 영역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인간이 영웅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흉상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뭐 물론 이거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
길게 미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쉽게 말하면 흉상, 그러니까 약간 고전 형태의 그런 것들을 소형화해서 제작을 하는 거를 저는 일단은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물론 이 대비가 좀 강하고 강약이 존재하지만은 그래도 이 컬 전체가 좀 부드러운 로마 혹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이렇게 단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더 미니멀하고 모던한 현대니까요. 현대 미술적인 관점에서의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. 말을 뭐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.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가을이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. 그 정도.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.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스텔 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어로 파스텔로라는 뜻인데 뭐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졌대요. 파스텔. 그러니까 일반 색깔 빨주노초 파남 뭐 이런 일반적인 색깔에다가 그 우리가 쓰는 물감의 안료에다가 기름을 섞으면은 그러니까 린시드유죠. 기름을 섞으면은 유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아라비아 검이라고 하는 그 고무 나무 같은 거에서 나오는 수액 같은 거를 이제 물에 풀어가지고 섞어서 하면은 이제 그게 수채화가 되고 뭐 왁스 같은 걸 섞어서 하면 크레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티타늄 화이트 20%를 섞어요 가루. 그래서 그 압축을 한 게 파스텔이에요. 그래서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 게 뿌옇다라는 거죠. 반대는 이제 비비드라고 하는 거죠. 비비드 톤.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. 근데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뭐 패션 쪽이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,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그 얘기를 잠시 한 겁니다. 자, 뭐 이게 제가 이제 또 요 방송을 끄면은 이제 또 짬짬이 조금씩 하긴 할 거지만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더 파내요. 파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오일을 어, 여기다 전 따라 놓고 쓰는데요. 그러니까 그 세척액이라고 하는 그거를 써서 이렇게 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같이 다 다듬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요 모양대로 이렇게 그 찌꺼기 녹아낸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.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각도가 잘 이렇게 보이시죠? 예, 각도가 좋아졌죠? 예, 이런 데가 고기 부분을 이제 점점 살릴 거예요. 이런 데나 이런 데. 좀 더 샤프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. 자,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요거를 원형을 다시 만들 건데요. 그 하기 전에 이제 눈썹이랑 눈, 코, 입 같은 데를 다 한번 손을 볼 거고요. 그렇게 지금 하고 아마 다음번 할 때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것 같고요. 그 다음엔 저번에 얘기한 뭐 눈, 코, 입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쪽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포커스가 왔다 들었다 하니까 밑에 맞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. 뭐 저기 뭐야 최대한 그 이곳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카메라 웍 카메라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한 거는 제가 이제 자작으로 만들어 있는 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
날카롭게 만들고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날카롭게 만들고 그걸 다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뭐 이거 이런 식의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제 일반적인 근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이기를 해서 할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를 다듬으면은 이거를 하고 이제 구워서 사포질을 하는 것과 이걸 하지 않고 하면은 좀 우툴투툴해요. 예. 그럼 서페이서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바르면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게 약간 녹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할 때도 손으로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게 좀 맨질맨질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,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냄새가 좀 나니까 여러분들이 손 같은 거 잘 씻어서 뭐 여기저기 묻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여기서 마칠게요. 끝.